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얘기 나눠볼까요? 전립선 비대증은 어떤 병인가요?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40대, 50대 넘어가는 남성들한테는 모두가 다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있나요? 예. 전립선이라는 장기는 젊었을 때는 한 20g 정도로 호두알 크기 정도로 있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남성 호르몬이라는 테스토스테론, 안드로겐이라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점차적으로 증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5g, 30g, 40g, 50g, 크게는 200g, 300g까지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전립선 조직이 점점 자라가지고 증식해서 전립선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전립선이 커진다고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전혀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나이가 들어가지고 남성 호르몬의 영향 때문에 탈모가 생겨서 그게 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관상 좀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은 있지만 그건 병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전립선은 어떻게 되느냐? 커지면 그 가운데 지나가는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가운데 요도가 관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립선이 커짐으로써 가운데 지나가는 요도를 압박하기 때문에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십니다. 제주 감귤을 생각하시면 가운데 꼭지가 있지 않습니까? 꼭지를 딱 따면 가운데 지나가는 길이 요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변에 있는 귤의 과실 부분이 전립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귤의 이제 과실 부분이 튼실해져 가지고 계속적으로 커지면 그 가운데 지나가는 요도를 압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소변이 그 요도를 통과하는데 많은 저항이 걸려서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는 그 상황을 전립선 비대증의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남자들 100% 나타나는 건가요? 그렇죠. 40대 이상의 남성에서는 평균 50%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가 좀 재미있는 얘기인데 50대는 50%, 60대는 60%, 70대는 70%, 80대는 더 많이 생긴다는 거죠. 연세가 드시면서 점점 더 이 전립선 비대증의 유병률이 점차적으로 나이와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50대 이상에서 발병을 하다 보니 단순한 노화의 증상으로 생각해서 치료를 안 받고 놓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고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처음에 병원에 오시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주변에 나만큼 불편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그렇다고. 그렇지만 불편의 정도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거든요. 이 정도 불편한 거는 지내시기에 전혀 문제가 없는 분들은 그냥 지내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소변 보기가 굉장히 힘들고 자주 보시고 급하고 특히 야간 빈뇨, 수면 중에 야간에 자주 깨시는 것 때문에 충분한 수면을 못 취하시는 불편한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안 가시고 계속 참고 계시는 분들이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덜 예민하신 분들은 우리가 불통이라고 그러죠. 소변이 막혀가지고 응급실에 가실 때까지 병원을 안 가시고 아직 전립선 비대증 약을 안 드시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처음 병원에 가시는 게 응급실에 가시는 경우가 계십니다. 소변이 안 나와가지고. 그런 경우도 가끔씩은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심해지면 전립선 암이 된다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네네. 실제로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전혀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상관관계는 없고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암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나이를 좀 기준으로 보시면 비대증이라든지 전립선 암 역시 노인 연령에서 호발하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호발하시는 50대 이후부터 전립선 암도 유병률이 많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전립선 암이 생겨가지고 그 볼륨이 커져가지고 요도를 압박하는 증상과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단순하게 생기는 배뇨 증상, 소변 보기 불편한 증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전립선암 환자분들도 전립선 비대증 증상 때문에 1차 진료기관인 비뇨기과 개인 클리닉을 가셔서 PSA라는 전립선암 검사를 하게 되면 이제 전립선암 의심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수치가 높다든지. 그래서 전립선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암을 발생시킨다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본인한테 배뇨 곤란 증세가 있으면 반드시 진료를 보셔가지고 비대증도 진단을 하시고 전립선암 검사인 혈액 검사를 통해서 전립선암이 아니라는 거
전립선암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그 기회에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고, 병원을 가시게 되면 다 검사를 해드립니다. 변조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을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 요도를 조이는데 그러니까 여러 번 놓고 싶고 왜 갑자기 놓고 싶고 이건 왜 그러는 거예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맞습니다. 좋은 질문이신데, 첫 번째 이제 폐색 증상이라고 해서 쪼이면 소변 줄기가 약하게 나오죠. 그 증상과 한 번에 다 못 보기 때문에 자주 보게 되는 거고, 나중에는 이런 상태가 오랫동안 유지가 되면 방광이 과민해집니다. 조금만 차더라도 돌발적으로 소변이 마려운 거죠. 그래서 적절하게 치료하지 않으면 방광이 과민해지는 과민성 방광까지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이게 주관적인 거여가지고 그래도 요거 되면 바로 가봐라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수분 섭취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하루 8회 이상 소변을 본다고 생각하면 조금은 자주 보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야간에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저녁 식사 후에 이제 수분 섭취하는 거에 따라서 일반적인 거라 생각하는데 한 3번 정도 일어나시는 거. 3번 정도 일어나면 야간에 숙면을 못 취하게 됩니다. 그 정도는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소변이 마려워서 지금 화장실 안 가면 실수할 것 같은 급박요가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소변 줄기가 굉장히 약해져서 시작하기가 힘든 주저요라고 하는 그런 게 생긴다든지, 그리고 조금 더 진행된 경우에는 혈뇨가 있습니다. 소변에서 피가 섞여 나온다는 거죠.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고 암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는데, 혈뇨를 동반하는 변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진료를 반드시 받아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전립선 비대증의 진단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일단 환자분들이 주관적으로 얘기하시는 배뇨 곤란 증세를 가지고 병원을 가시면 비뇨기과 이제 전문의가 문진, 병력을 청취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는 검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전립선암을 배제를 해야 되는 증상과 연령이시기 때문에 전립선 특이항원이라고 하는 PSA 혈액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소변에서 염증이 있는지 혈뇨가 있는지 알려고 하는 기본 요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이 환자분의 소변 줄기가, 소변 속도라든지 보고 난 뒤에 남아있는 잔뇨가 얼마나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요속 검사라고 있습니다. 좌변기라든지 이런 이제 그 변기에 소변을 쭉 보시면 소변 속도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래프로 형성이 되는 거죠. 아주 소변 속도가 느린 분들은 아주 낮게 깔려가지고 이렇게 보시게 되고, 정상적인 요속 그래프는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잔뇨 검사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하복부에 초음파 프로브를 갖다 대면 초음파에 의해서 방광 안에 남아있는 잔뇨량이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요속 검사, 잔뇨 검사, 또 우리가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검사가 초음파 검사입니다. 초음파요. 실제 전립선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손쉽게 알 수 있는 게 전립선 초음파거든요. 조금 어렵게 말씀드리면 직장 초음파 검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초음파를 넣는 위치가 이제 복부 초음파처럼 배에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항문 쪽에 초음파 프로브가 들어가면 앞쪽에 위치하고 있는 전립선을 바로 앞에서 이제 초음파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립선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전립선 비대증에 해당되는 부분이 따로 있거든요. 전립선 전체 크기가 있고, 전립선 비대증일 때 과정식되는 부위가 이행대의 볼륨이 얼마나 되는지, 혹은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혹시 전립선 암이 의심되는 부위가 있는지, 그런 검사를 이제 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검사가 직장 초음파,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전립선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이제 복잡한 검사는 만약에 환자가 혈뇨가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방광 안에 방광암이라든지 방광결석이라든지 이런 수술로서 이제 치료해야 되는 기질적인 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내시경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전립선 비대증에 의해서 생기는 배뇨곤란이나 아니면 방광의 수축력이 떨어져서 생기는 신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척추질환이 있다든지 뇌졸중이라고 하는 뇌혈관 장애, 뇌신경 장애를 알아가지고 신경 자체의 문제에 인해서
생기는 신경인성 방광, 신경 때문에 생기는 방광의 병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방광이 수축하는 힘이 떨어지게 됩니다. 막혀있는 전립선 비대증은 심하지 않는데 방광의 수축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소변을 못 봐서 배출을 못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요역동학 검사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복잡한 검사입니다. 카테터를 방광 내에, 요도 내에, 그 다음에 직장 내에 넣어가지고 서로 소변 보는 걸 재현시켜서 방광 내의 수축력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지, 전립선 요도 내의 압력이 높은지, 그리고 복압이 올라가는지 이런 복잡한 검사를 해서 실제 이 환자의 변효 곤란이 어떠한 원인으로 생기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이제 요육동학 검사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진단이 모호한 경우에 우리가 적용하게 됩니다.